카카오톡 채널 편하게 묻고 싶다,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부자병법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V자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 요 마크가 없는 부자병법 카카오톡 채널은 죄다 가짜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카카오톡 들어오시면 여기서 되게 많은 정보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용산 분석 보고서, 한강 분석 보고서 등등 다 보일 수가 있고요. 소투데이라고 소액 투자 무료 대면 상담 서비스 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뭐 전화로 주시든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박병찬 샵을 검색하시면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 소자본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 소투데이는 일단은 서울에 요새 이슈되고 있는 그 노후주택가의 어떤 이 개발 이슈 관련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천의 명운이 여기에 달렸다. 반도체 특화단지와 인천시의 미래,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를 통해서 정보를 좀 드릴까 하고요. 라이브는 라이브 마치자마자 비공개 전환될 것이고요. 이 멤버십에는 원본 라이브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가입하신 멤버십자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칙적으로 라이브는 끝나면 바로 비공개 처리를 하겠고, 약 일주일 후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인천시의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뭐 보유자 또는 뭐 매수 관심이 있는 분들, 또는 지금 당장에는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인천이 뉴스에 참 많이 거론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게 될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서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인천시는 지금 현재 수요 공급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유는 수급상 공급 과잉, 공급이 많죠. 공급 앞에선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하지만 아주 막강한 호재가 등장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호재가 수요 확충, 여기서 말하는 수요란 양적인 수요, 그 다음에 질적인 수요,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호재가 수요 확충에 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벤트라면 상당 부분 이 수요 공급, 즉 공급 과잉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큰 호재가 나온다면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고, 그 호재가 뭐냐? 인천시에게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그런 의미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시행된 법률이 있습니다. 법 이름은 올 여름 8월 4일에 시행된 법인데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약칭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첨단 산업법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법에 보면은 제1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략 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이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밑에 이제 3가지 지역이 있네요.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일단은 이 전략 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고, 3가지 지역 중에 하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전략 산업 등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전략산업 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여기서 말하는 전략산업은 뭐가 있는지 뒤에 나올 겁니다. 총 12가지가 지금 국가 이 첨단 전략산업으로 이번에 최근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 12가지 산업은 당연히 반도체는 포함되는 것이고,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올 여름에 시행이 됐고, 이 법률의 어떤 핵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를 제가 이제 시간 순으로 보겠습니다. 10월 26일에 올라온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반도체 특화단지를 인천에 유치전 돌입한 인천. 인천시가 정부가 빠르면 올해 안에 발표할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10월 26일 송도 G타워에서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네요. 일단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발표했는데요.
산업자원통상부가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5일 말이나 내년 초에 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 있다면서 이게 지정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이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발전의 육성의 수혜를 크게 보게 되겠죠. 좀 더 읽어보면은 인천을 비롯해서 광주, 전남, 경북, 구미시 등등 어떤 여러 도시들이 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단은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의 총괄위원장 직책을 맡게 됐네요. 좀 더 보면은 인천시는 송도라든지 이 남동 산업단지 정확한 명칭을 인천시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죠. 남동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다음에 영종도 이런 지역에 인프라라든지 인적 양성, 기술, 투자 유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반도체의 어떤 혁신 생태계를 인천시는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갖추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시스템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겠죠. 이제 전국의 약 30%에 달하는 116억 달러를 인천시가 이제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이 지정되어야 한다. 그 명분을 인천시 관계자분들이 이제 크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되시는 이창양 장관이 27일 관련된 행사에도 참여한 게 있습니다. 강남 코엑스에서 이제 열린 행사죠. 제15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5일 말은 아니고 내년도 중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니까 그렇게 이제 멘트를 했네요. 내년도 중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발표해서 인허가 특례, 인센티브 등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 밝혔고요. 이 위기를 지금 위기죠. 이 위기를 제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기업들은 계획했던 340조 2026년도까지입니다. 그 투자를 좀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일단 내년도 중에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이 있을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수출의 버팀목이자 핵심 산업이다. 특히나 반도체 산업은 9년 연속 글로벌 2위를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어떤 제조업 부가가치의 17%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주요 산업으로 거듭난 상태이다. 내년도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그날, 그 행사가 있던 그날 스토브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올라옵니다. 10월 27일 목요일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전 부처가 다 합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되게 거대한 방향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 등 국토부 보도자료예요.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생산시설 증선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첨단 전략법상의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이제 그 지정이 되면 토부는 그 지역에서 용적률 혜택을 무려 법적 상한선의 1.4배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서 일반 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는데 350%에서 490%로 약 500% 육박하는 용적률을 제공하겠다. 아마 여러 가지 공익적인 역할을 띠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추가적인 그 인센티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자료를 또 발표합니다. 10월 28일이네요. 자, 12대 국가전략기술. 아까 우리 이제 법에서 봤던 그 첨단 산업 전략법인가 거기서 이제 봤던 첨단 산업이 뭐냐 총 12가지를 정보통신부에서 정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대한민국 기술 주권 책임진다. 과기정통부 윤석열 대통령 주재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모빌리티 혁신, 그 다음에 차세대 원자력, 원전도 우리 전 정부에서 벌였던 원전이 국가 전략기술로 포함이 됩니다.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제조와 양자 12개의 나라를 먹여 살릴 4차 산업과 어떤 기존 산업의 어떤 더 견고히 여기는 그런 12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12대 국가 전략 첨단 산업을 정한 거예요. 10월 28일 보도자료에 중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10월 28일, 우리 이제 과기부 장관 되시는 분은 이종호 장관이시네요. 과기정통부. 10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 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 핵심 기술이 경제와 외교,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죠. 한마디로 기술 패권 시대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패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 패권으로 가는 것이죠. 기술이 외교고, 기술이 안보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범정부의 합동 전략이다.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부처들이 이 12대 어떤 첨단 산업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이제 동시에 할 겁니다. 그래서 범정부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고, 이번에 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의장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책을 받게 됐고,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기구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제일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 중에 최상위 기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보면 과학기술은 단순히 경제와 산업 이 분야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동맹이라든지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 나중에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2대 국가 전략 기술 이렇게 해서 잡혀져 있고, 아까 이제 첨단 이동 수단이 첨단 모빌리티입니다. 이제 모빌리티. 우리 연구기관들 이제 많이 발표하는 자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5일 초였나요? 우리 서울에서 웬만한 게 이제 뭐 속도 제한이 도로교통에서 60을 50으로 바꿨던 곳이 일시에 되게 많았었죠. 그 이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무인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자동차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어떤 테스트가 무사고로 잘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이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인천시 부동산의 명운이 이렇게 달렸는데, 지금 12개 산업의 어떤 각 산업별 어떤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될 건데, 일단은 지금 제일 초유의 관심사는 반도체 특화 단지가 어디냐. 왜냐면은 다른 산업들보다 반도체는 이 12개 산업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검증되고 확실한 거잖아요. 이 반도체 특화 단지, 나중에는 뭐 양자 특화 단지, 뭐 바이오 특화 단지 다 지정될 건데, 일단 반도체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은, 인천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입주 물량이 많다. 자, 데이터 잠깐 볼게요. 인천이 정말 입주가 많냐? 입주가 많았고, 그러면 앞으로 끝나냐가 아니라 좀 더 많아요. 내년도 입주 물량 분석해본 데이터 좀 잠깐 빅데이터 보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입주 물량을 우리가 이제 예상해야 되는가? 2023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입주 예상 물량이고 예상 수요인데, 인천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죠. 특히 이제 연수 같은 경우는 송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편이고, 그래서 참 송도라든지 청라, 그 다음에 앞으로 호재가 더 많아질 영종까지 해서 호재는 정말 많은 곳인데, 지금 먹구름이 껴있죠. 그 먹구름이 뭐 공급 과잉이다, 그런 날씨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이 인천의 모습인데, 그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많아서입니다. 입주가 많아서있죠. 다만 인천시 입주 물량이 나중에 이제 송도의 어떤 윤곽에서 잡히고 우리 이제 서구 쪽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소화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은, 그런다면 이제 먹구름이 밀려가고 이제 물러나고 한다면은, 어느 지역보다 화창할 수 있는 곳이고, 어느 지역보다 저평가된 곳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당장에 관심이 없더라도 나중에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겟점 중에 하나가 인천이 될 거예요. 이거 되게 긴 얘기입니다. 중장기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의 어떤 문제점은 요거구나. 수급상의 문제가 있구나. 그거 외에는 호재가 부족하진 않고, 지금 발표된 기존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만, 신규 발표된 호재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넘어와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 일단은 입주가 많으니까 전세가 당연히 약세를 타겠죠. 그리고 전세가 약세가 되니까 매매가 동반 약세가 되겠죠. 매매가 있고, 이게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을 때, 같은 매매여도 전세가 밑에 있는 부동산과 같은 매매가나 전세가 높게 있는 부동산과는 매매가 내려갔을 때 어떤 이 지지해주는 힘이, 버팀목이 다르잖아요. 내 등 뒤에 누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좀 등에 기대도 불안하지 않은데, 제 등 뒤에 제가 매매가 저 뒤에 전세가 저 멀리 있으면 제가 뒤로 이렇게 기우는 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 약세가 나오면서 입주 물량 과다, 전세 약세, 매매 약세로 이어지는 것이고, 매매 약세가 이어지면은 이제 매매와 전세가의 어떤 격차가 멀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갭 금액이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갭 금액이 커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 시장에서 아파트를 고른다면 꼭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갭 금액을 활용한 분석 팁을 지난주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러한 그 어떤 반도체 특구라든지 바이오 특구가 일단 인천에 일단 들어온다면은 제일 시작 타겟은 인천에 뭐 여러 군데가 뭐 복수로 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일 큰 형은 인천에서 송도다 보니까 송도가 만약에 뭔가가 지정된다면은 일단은 인천에 지금부터 이 첨단 산업 특구가 지정되는 신호탄은 저는 송도가 아니면 다른 데서 먼저 나오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힌트 삼았으면 좋겠고, 송도가 지정되고 난다면 일단은 저는 인천의 다른 지역들도, 왜냐하면 인천에 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송도 주변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은 중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 공급 과잉에 또 공급이 지금 많은 이런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그 데미지,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현실은 인천은 공급 과잉에서 내년도에 굉장히 아플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다 합쳐서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이 비서울 수도권에서는 제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목받을 만한 곳이 아니냐. 이 서울을 제외한 우리 이제 경기도의 31개 도시 또 인천의 어떤 이런 거 봤을 때는 대부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수도권의 제일 큰 문제는 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어떻게든 서울로 가는 길을 내다오, 어떻게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시간적인 교통수단이 확충이 되냐, 다 서울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 인천에서 몇몇 지역들은 어느 정도는 자족의 도시가 어떤 그 조건이 충족된 도시들이 인천에 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는 힘들죠. 당장에는 힘들지만 아주 길게 본다면 송도는 사실 이제 인천이 아닌데, 왜냐면 우리가 여의도를 영등포라 부르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의, 인천의 잘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라이브 때 얘기한 것처럼, 송도도, 또 동탄, 송도, 뭐 세종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갭이 커지면,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과 갭 금액으로 비교를 당하는 순간, 비서울 지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죠. 매매가가 내려가서 갭이 낮추든, 서울이 올라서 서울의 갭이 올라가든, 일단 갭 경쟁이 이루어지면은 서울과 갭 경쟁이 붙는 순간 이 경기도나 이런 비서울 지역들은 사실상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태원 잘못된 이런 큰일이 생겨서 마음 아프고, 뭐 유가족분들에게 우리 함께 사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분들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함께 이해해 주면 어떨까. 자, 이상 박병찬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